자, 이어서 3부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요, 유선남님과 함께 오늘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 꼭 알아둬야 될 만한 이야기들 챙겨보고 있죠. 네. 자, 유선남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 잘 보내고 이제 회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또 이렇게 방송에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데 그 미국은 현재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나요? 어떤가요? 며칠 사이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추운 날씨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굉장히 왔다 갔다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주요 일정 먼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주요 스케줄들이 막 변동성이 큰 것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주요 스케줄들이 거의 없고요. 화요일 날부터 주요 스케줄들이 나오게 되는데 건축 허가 건수와 건축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대출 우대 금리, 중국 쪽에서 기준금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기존 주택 판매 지수, 그리고 원유 재고, 그리고 20년물 채권 입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GDP, 3분기 GDP에 대한 수정치,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5년물 팁스, 인플레이션 관련된 연동체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내구재 수주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리고 미시간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수와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되게 되고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면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일정은 이 중에서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보자면 뭐 개인 소비주 물가 지출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그나마 좀 보게 된다면 주택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보통 요맘때는 크리스마스 이전이라 좀 여러 가지가 좀 중요한 지표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를 시작한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그냥 그 시기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좀 나올 만한 시기라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 이맘때가 전통적으로 원래 주식이 잘 나가는 시기기는 한데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들도 있었고 요즘 뭐 랠리도 좀 많이 나온 상태라서 과연 여태까지의 랠리가 유지가 될지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볼 텐데요. 저 이것 보고 참 약간 파월 의장이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 닮아가는 것 같아서 지르면 이제 뒤에서 위원들이 와갖고 이제 어떻게든 메이크업 하려고 하고. 자, 파월 의장이 너무 빨리 지르다 보니까 그 나머지 위원들이 아니다, 아직 뭐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좀 계속 메이크업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저께 금요일 날 기준으로 연준 위원들이 여럿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파월의 비둘기적 기조를 지우려는 것 같다라는 임프레션을 많이 받았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번에 나왔던 윌리엄스라든지 아니면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 뭐 특히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 비둘기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 3월 인하는 아마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재미난 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애널리스트들 중 하나죠. 재미난 시야라서 여러분들한테 갖고 오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파월이 저렇게 비둘기적으로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사실상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가기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렇게 금리 인하를 빠르게 75bp 이상 할 거다라고 시사하는 데에는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직장 관련돼서 실업률이 아직 오르지는 않았지만 직장 창출이 줄어든 상태이고 지금 현재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고 있고 이런 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결국 회사들의 수익이 직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장 창출에 줄어드는 것으로 맨 처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아마 대체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월이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조금 일찍 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준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라는 부분은 좀 뭐 판단하기 이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여러 시그널 전에 파월이 먼저 선제적으로 네.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먼저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사실 양쪽의 의견이 많죠. 뭐 네. 연착륙 시나리오, 경착륙 시나리오. 예, 그렇게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S&P 500 예상 상향 조정을 했어요.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했던 애널리스트와는 반대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일찍 하게 되면서, 이제는 사실 원래 예전에 예상했던 수치는 4,700까지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5,100까지 S&P 500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비둘기적인 예상을 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오픈하이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S&P 500이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하게 됐습니다. 예. 저 근데 이게 5,100까지 뭐 상승하겠다 예상하는 그 부분은 금리 인하가 뭐 생각보다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뭐 랠리를 이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2024년에 원래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자체가 원래 11월 혹은 12월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쪽으로 일찍 당겨지게 되면서 더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주식이 상승한다라고 예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시장은 잘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참 그래서 뭐 일단 뭐 요즘 시장 분위기 좋긴 한데 참 헷갈리긴 합니다. 네. 유사님께서는 요즘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일찍 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 거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반대로 저렇게 경기 침체에 관련해서 일찍 이야기한다라는 건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뭐 경착륙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그냥 역사적으로 스태티스틱을 봤을 때 결국 경착륙을 피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금리 인상 시기부터 금리 인하 시기까지 올 때까지 여태까지 연착륙을 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냥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냥 우리가 연착륙이 올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3.5 대 6.5 정도로 3.5가 이제 경착륙을 할 확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저도 이걸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아이폰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중국 쪽에서 아이폰에 대한 밴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애플의 주가에 현재 장외에서 조금 소폭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뿐만이 아니라 삼성에 대한 핸드폰도 밴을 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도 사실 중국 쪽에서는 이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회사들 기준으로는 아이폰과 삼성에 대한 폰의 밴을 이미 추방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회사들이 아이폰과 삼성의 핸드폰을 쓰는 걸 금지하고 있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더 심해졌네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일본 제철, 미국 제철 인수,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네, 일본 제철이 니폰 스틸이라고 하는데 일본 스틸이 이제 이번에 미국 쪽의 제철소를 인수를 합니다. 이 제철 회사 중에서 가장 큰 US 스틸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네. 원래 이 회사 자체가 여러 인수설이 있었는데 엄청난 가격에 일단 인수가 됐습니다. 원래 거래되던 가격보다 40% 이상 비싼 가격인 주당 $55에 인수가 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거래가 되던 가격 자체는 39불이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약 $5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있습니다. 총 인수액은 18조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참 이게 그 미국의 철강왕 그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가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할 만한 뉴스가 야 미국의 마지막 이 철강 기업이 지금 이제 일본에 넘어가게 생긴 참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철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죠. 네, 사실 뭐 요즘 들어서 뭐 US 스틸 기업 자체가 얘기를 몇 번 했던 게 이제 자사의 철강 제품들이 예전만큼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회사들을 제가 이제 컨설팅을 갔는데 뭐 네. 특정 회사를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요즘에는 이제 저런 철강 쪽 관련된 섹터들이 다른 나라한테 많이 밀려서 요즘 미국 내에서도 외국산 제품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었었지만 어떤 기업이 샀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일본 쪽에서 이제 사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자, 니오에 관련된 뉴스인데 아부다비 투자자들로부터 2.2 빌리언 달러를 투자받았다. 아, 이 소식 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니오 같은 경우는요, CYVN이라는 아부다비 투자자 집단으로부터 2.2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소식에 따라서 이 CYVN 같은 경우는요, 니오의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2명에 해당하는 디렉터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사실 예전에도 7월 달에 738.5 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했었고요. 현재 지금 이번에 투자하게 되는 2.2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당 7.5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이 영어 표현이 네. 푸얼 쏟았대요. 돈을 어. 니오에다가. 와. 예. 야. 자, 그래서 니오도 사실 시간을 거래해서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니오뿐만 아니라 지금 일루미나도 어떤 뉴스가 나왔던데 일루미나는 어떤 소식일까요? 일루미나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슨 소식이냐면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제 암 관련한 테스트기 브랜드인 그레이를 판매를 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원래는 10월에 유럽 규제 당국에서 일루미나에게 그레이를 매각하도록 명령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루미나라는 기업 자체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이번 거래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우리가 일루미나가 현재 이 그레일이라는 유닛을 인수를 할 때 썼던 금액 2021년에 인수를 한 것에 대해서 판매를 하게 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를 하고 그리고 현재 이 그레일이라는 유닛을 판매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루미나의 CEO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그레일의 기술이 환자들에게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레일을 신속하게 매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있으면 독점 기업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이거 매각하면 오히려 좋다 이런 건가요? 일단은 저도 이게 주가에 좋은 영향으로 나타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항소를 포기했다는 점이 이와의 관계를 좀 유지해 나간다는 점이 좋은 쪽으로 결정이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저도 이게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가가 5%가량 상승하는 거 보고 일단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좋은 소식으로 이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건 또 이제 본장 들어가면 그렇죠. 본장 들어가면 또 증명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 IBM에 관련된 뉴스인데, 이제 뭐죠? 시브레이크 유닛 2개를 인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소식 좀 네,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IBM 같은 경우 오늘 기준으로 2.1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유로를 지불을 하고 2.3 빌리언 달러를 지불을 하고 현재 실버레이크로부터 2개의 유닛을 인수를 한다라고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확히는 IBM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캐시로 소프트웨어 에이지에 이제 스트림셋과 웹메소드를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림셋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소화하는 역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웹메소드 같은 경우는 API 매니지먼트 툴로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환경 조성에 추가적인 장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IBM이 이야기하기를 현재 이 딜은 2024년 두 번째 쿼터쯤에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인수했잖아요. 네. 인수하고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업 그 고객들이 이제 예. IBM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지 이걸 보아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유선남님? 네, 일단은 저도 저게 얼마만큼 클라우드에 장점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IBM이 저 인수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클라우드 역량을 키우려고 인수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야, 이거는 참 우리 속을 한참 태웠었던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튼 11년 징역형 가능. 이 뉴스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일단 원래부터 니콜라의 창업자가 트레버 밀튼이 11년 징역을 받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었는데 이게 오늘 기준으로 이제 결판이 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를 갖고 왔는데 현재 트레버 밀튼 같은 경우는 니콜라의 자동차가 제대로 운전이 불가능할 때 굴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니콜라의 창업자가 이번에 결판을 이제 재판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소식 자체가 현재 니콜라에게는 조금 악영향으로 1.1%의 가량을 하락을 가져오고 있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이 사람이 미국에선- 이제 네. 그 버스 민 사람이잖아요. 굴린 사람. 버스 굴린 사람. 그 내리막길에서 버스 굴리고 이거 아. 수소차라고 뻥쳤던 그 그러니까, 인물이죠. 예.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뭐 공장 짓는다더니 가보니까 허허벌판이고. 그렇죠, 그렇죠. 나쁜 사람이죠. 근데 11년은 참 거기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속았던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11년 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예. 뭐 미국은 뭐 잘못하면 경제사범. 뭐 150년 이렇게 네. 나오니까. 예. 뭐 잘못하면. 잘못하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관련된 뉴스인데, 자, 어떤 뉴스일까요? 네, 다음 뉴스는 퀘이커라는 브랜드에서 리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일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추가적으로 주가에 악재가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펩시라는 회사가 인수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상대적으로 이 덩치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소식으로 결정이 되면서 주가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퀘이커 오츠라는 브랜드에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래놀라바 그리고 시리얼들에 관련해서 살모넬라균 관련한 리스크가 증가했다라고 보게 되면서 이 브랜드에 현재 리콜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냥- 이름을 참. 개인적으로 예. 궁금한 거. 저 오트밀이잖아요. 어. 저거 진짜 많이 먹나? 제가 집에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한번 먹어봤는데, 아우 못 먹겠더라고요. 맛이 저는. 없어요, 맛이 없어요. 예. 네. 많이 먹어요, 이사남님? 이제 퀘이커 오츠 중에서 그냥 오트밀만 먹으면 별로 맛이 없고요. 이제 오트밀에다가 시나몬이랑 사과 같은 거 첨가해가지고 우유에다가 돌려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이제 그게 좀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거를 먹느냐, 뭐랑 같이 먹느냐. 시리얼도 사실 그냥 맛없는 시리얼이 있고 맛있는 시리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맛을 먹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가지고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 이름을 저랑 비슷한 입맛. 이름 이렇게 돼. 그래 뭐- 놀라봐. 그래 놀라. 야, 맛없지? 그래 놀라봐라. 야.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별 몇 가지 좀 간략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BNY 멜론 같은 경우는 JP 모건으로부터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세일즈포스도 울프 리서치로부터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어펌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목표 주가 자체는 상향 조정을 받게 되면서 15달러에서 20달러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이번 주 실적 발표한 기업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내일 기준으로는 페덱스와 스틸케이스라는 기업,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 두 가지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수요일 날도 마이크론과 블랙베리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밈주식이었다가 요즘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카니발이라는 여러모로 배에 태워서 이제 유람선 기준의 가장 대장주격인 회사죠. 그리고 목요일 날 장이 마감 이후에는 나이키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실적도 뭐 다 끝나긴 했는데 예, 또 우리가 이제 카니발도 카니발 중요하죠. 국내 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 네네. 나이키도 아마 나이키. 국내 분들 많이 투자하고 계셔서 좀 주목은 해 그리고 보셔야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이번 마이크론에 대한 마이크론? 실적,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네, 마이크론 예, 실적도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유선남님과 함께했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